여러분, 화재는요, 불이 꺼지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소방차가 빠지고, 연기 냄새가 조금씩 빠지고, 현장 정리하고 입주민들 달래고, 사진 찍히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듣고 나면요. 그때 전화가 옵니다. 보험사입니다. 목소리는 정중해요. 근데 내용은 칼입니다. 관리 소홀 정황이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검토 들어가겠습니다. 담당자 누구시죠? 여기서부터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압니다. 화재는 한 번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실수, 설비가 만든 결함, 날씨가 만든 변수가 한 번에 겹쳐서 터집니다. 근데 책임은 항상 한 사람에게 모입니다. 관리소장, 전기과장, 소방안전관리자, 그리고 대행사. 왜 미리 못 막았냐? 왜 점검 안 했냐? 왜 조치 안 했냐? 여러분, 현장 사람 입장에서 이거 억울하죠. 그런데도 사고가 나면 사후에는 모든 게 당연히 알았어야 하는 일로 바뀝니다. 아니, 그 정도면 예견했어야죠. 그 정도면 방수 다시 했어야죠. 그 정도면 정전시켜서라도 까보고 점검했어야죠. 여기서 여러분이 제일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정전시켜서라도. 현장에선 정전이 공짜가 아니잖아요. 입주민 민원, 엘리베이터, 주차장, 상가, CCTV. 차단기 한 번 내리면 전화기 폭발합니다. 회의 한 번 더 해야 하고, 입대에 설득해야 하고, 정전 공지 돌려야 하고, 시간 맞춰야 하고, 그 사이에 또 민원 들어오고. 근데 사후에는요. 이 모든 현실은 사라지고 왜 안 했냐? 한 줄로 압축됩니다. 이게 보험 구상금 소송의 무서운 점이에요. 불이 나서 벌금 맞는 게 아니라 불이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불타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갈립니다. 같은 화재인데 같은 점검인데 왜 어떤 사건은 법원이 관리자 책임 없다라고 끊어주고 어떤 사건은 끝까지 책임이 따라붙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가져갈 결론은 이거 하나입니다. 전기사고는 방어가 되는 구조가 있다. 소방사고는 방어가 더 힘든 구조가 있다. 이 말이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소방이 더 중요하지 않냐? 전기가 더 위험하지 않냐? 댓글창에서 싸우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시설관리 현장을 현실로 봅니다. 법원도 현실로 봅니다. 보험사는 더 냉정하게 숫자로 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요, 감정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논리와 기록으로 이깁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건 전기실 화재에서 보험사가 구상금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그건 아니다라고 끊어낸 흐름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전기는 종종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육안으로 알 수 없었다. 정전 없이는 내부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 문장들이 그냥 말이 아니라 법정에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소방은요. 미작동, 비상전원, 감시반, 펌프, 밸브, 압력, 기록. 이게 너무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작동했으면 작동한 거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예요. 점검했으면 기록이 있고 안 했으면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 쪽은 사고 나면 과실을 잡기가 더 쉬워지는 구조가 있어요. 방어가 더 빡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엔 이미 구상금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고 아직 못 들어본 분들도 언젠가 한 번은 듣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시설관리 일은요, 안 터지면 조용하고 한 번 터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누가 더 잘났다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살아남는 구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전기와 소방을 비교해서 보험사가 어떤 논리로 들어오는지, 법원이 어디까지를 의무로 보는지,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내가 칼을 막을 수 있는지 오늘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아예 전기 버전, 소방 버전으로 사고 후 살아남는 체크리스트를 딱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댓글 말고요, 시설워크 카페로 오셔서 본인 단지, 본인 현장 기준으로 전기 쪽이 더 위험했다, 소방 쪽이 더 위험했다 경험을 글로 남겨주세요. 이 주제는 진짜 현장 사람들끼리 서로의 기록을 공유해야 살아남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를 걸었는데 법원이 왜 끊어냈는지, 그리고 왜 그 논리가 전기에서는 방어가 되고 소방에서는 더 빡세지는지 지금부터 시설관리인의 생존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사가 구상금 소송을 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원인을 관리자로 고정시키는 작업입니다. 불이 났다. 그럼 보험사는 이렇게 던져요. 누수였네? 노후였네? 점검했어야지, 조치했어야지. 여기서 핵심은 보험사는 추정으로 시작하고 우리는 증거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딱 두 가지만 봅니다. 첫째, 그 상황에서 관리자가 알아차릴 수 있었던 문제였는가? 둘째,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가? 이 두 개가 안 박히면 보험사 구상금은 생각보다 쉽게 꺾입니다. 자, 이제 전기부터 들어갑니다. 먼저 전기 사고가 방어가 되는 구조인 이유입니다. 전기 화재는 현장 사람이 느끼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날은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어제도 이상 없었는데, 오늘도 점검표는 정상인데, 그런데 갑자기 스파크 타는 냄새, 퓨즈 나가고 차단기 떨어지고 연기 올라오고 끝입니다. 전기는 종종 이런 형태로 터집니다. 서서히가 아니라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때문에 방어 포인트가 생겨요. 보험사가 왜 미리 못 막았냐고 할 때 전기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안으로 인지할 흔적이 없었다. 점검 당시 이상 징후가 없었다. 원인이 내부 절연 파괴라 외부에서 확인 불가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기는 눈으로 보이는 사전 징후가 없을 때가 많다는 점이에요. 전기실 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누수면 뚝뚝 떨어질 거라고. 변전실, 전기실은요. 습기, 결로, 미세 침투, 벽체 타고 흐르는 물길. 이런 애매한 형태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근무자가 육안으로 딱 보고 아, 이건 위험이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결국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근무자가 알 수 있었냐? 알 수 없었다면 관리자의 과실은 약해집니다. 두 번째, 전기는 특히 정전이 걸려 있습니다. 보험사는 쉽게 말합니다. 정전시켜서라도 내부 점검했어야지.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전 한 번이 민원 수십 통입니다. 엘리베이터 멈춥니다. 주차장 혼란납니다. 상가 난리 납니다. 입대에 전화 옵니다. 왜 지금 하냐? 왜 낮에 하냐? 왜 주말에 하냐? 그래서 정기 점검의 경계선은 항상 같습니다. 일상 점검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전이 필요한 내부 점검은 승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게 방어에서 엄청 중요합니다.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정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입대에 정전 점검을 요청했다. 하지만 일정 조율이 되지 않았다. 또는 민원 및 시설 운영 때문에 승인받기 어려웠다. 이 문장 하나가 책임 전가가 아니라 현실적인 한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기는 노후라는 단어가 보험사에게는 칼이고 우리에게는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는 말합니다. 노후면 바꿨어야지. 그런데 법원은 한 번 더 묻습니다. 노후라는 걸 알고 있었냐? 알고 있었다면 통지했냐? 통지했는데도 예산이 안 나왔냐? 통지조차 안 했냐? 여기서 갈라집니다. 전기에서 방어가 되는 사람은 노후를 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노후 의심이 들면 문서로 남깁니다. 교체 권고, 예산 요청, 여러 우려 통지, 점검 결과 첨부. 이 기록이 있으면 사고가 나도 조치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치했고 통지할 것은 통지했다로 갑니다.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보험사가 이렇게 몰아가요. 알면서도 방치했네? 그러면 전기도 끝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전기는 인지 가능성이 낮을수록 방어가 강해지고 정전이라는 점검 한계가 뚜렷할수록 방어가 강해지고 노후 통지 기록이 남아있을수록 방어가 강해집니다. 그럼 이제 소방으로 넘어갑니다. 소방사고는 방어가 더 빡센 이유가 있습니다. 소방은 철학이 다릅니다. 전기는 사고를 예방해라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완벽한 예방이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소방은 애초에 전제가 이겁니다. 사고가 나도 피해 확산을 막아라. 즉 소방은 불을 아예 못 나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불이 나도 사람을 살리고 피해를 줄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소방 쪽은 질문이 아주 잔인하게 바뀝니다. 왜 작동이 안 됐죠? 이 한 줄로 끝나요. 스프링클러가 안 터졌다. 경종이 안 울렸다. 펌프가 안 돌았다. 감시반이 먹통이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점검은 했나요? 기록이 있나요? 시험 가동했나요? 불량은 조치했나요? 조치 확인은 했나요? 전기보다 소방이 방어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소방은 결과가 너무 선명하게 남습니다. 작동했으면 작동한 겁니다. 안 했으면 안 한 겁니다. 전기처럼 내부 절연 파괴라 몰랐다가 소방에서는 잘 안 먹히는 경우가 많아요. 소방은 설비가 정상이면 정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기대가 강합니다. 그리고 소방은 법정 의무 범위가 넓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면, 피난이 막히면, 비상구가 잠겨 있으면, 유도등이 꺼져 있으면 이건 아무도 몰랐다가 사회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됩니다. 특히 비상구 물건 적치, 방화문 고정, 피난통로 폐쇄 같은 건 그냥 한번 사진 찍히면 그날부터 게임 끝나는 느낌이죠. 그래서 소방은 방어의 핵심이 인지 불가가 아니라 절차 준수입니다. 즉 소방은 이런 식으로 방어가 됩니다. 점검했다, 불량을 발견했다. 조치 요청했다, 조치 완료 확인했다. 교육했고 훈련했다. 이 루틴이 문서로 쌓여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소방은 사고 후에 책임을 피하기가 훨씬 빡셉니다. 그럼 소방은 무조건 책임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방은 방어 난이도가 높습니다. 보험사나 수사기관이 미작동을 잡는 순간 관리 부실로 연결하기가 쉬우니까요. 전기는 원인이 복합이고 사전 징후가 없었다는 논리가 먹히는 경우가 있는데 소방은 정상 시스템의 기대치가 높아서 그 기대를 깨면 바로 책임을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전기는 알 수 있었나가 핵심이고 소방은 했나 남겼나? 가 핵심입니다. 사고가 나도 살아남는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분 현장에서 살아남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입이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기록이 어떤 기록일까요? 전기는 전기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딱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전기 생존 기록 5개입니다. 첫째 일상 점검표. 이상 없을 시 이상 없음을 쓰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누수, 결로 체크 사진. 매번 천장 전체를 찍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주기적으로 확인했다는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셋째, 정전 필요 설비 리스트. 정전 없이는 내부 점검 불가. 이 문장을 문서화해두면 사후에 설명이 쉬워집니다. 넷째, 정전 점검 요청 기록. 입대 회의록이든 공문이든 문자든 요청했다는 흔적이 있으면 사고 후 프레임이 달라집니다. 다섯째, 노후 열화 통지 기록. 이거 없으면 보험사 공격이 들어올 때 정면으로 맞습니다. 다음으로 소방 생존 기록 5개입니다. 첫째, 작동 시험 기록. 펌프, 밸브, 감시반, 경보, 유도 등 확인했다가 문서로 남아야 합니다. 둘째, 불량 발견 시 시정조치 요청서. 소방은 발견했는데도 방치가 치명적이에요. 셋째, 조치 완료 확인서. 업체가 했습니다만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확인하고 끝내야 합니다. 넷째, 피난 통로 단속 기록. 방화문 고정, 비상구 적치. 이건 사고 나면 무조건 사진으로 돌아옵니다. 평소에 사진으로 관리한 흔적이 있으면 방어가 달라져요. 다섯째, 교육 훈련 기록. 소방은 사람이 움직여야 완성됩니다. 그래서 훈련 기록이 있으면 사고 후의 관리 체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딱 느낌 오죠? 전기는 현장 한계를 증거로 만드는 싸움이고 소방은 절차의 반복을 증거로 만드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고는 현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는 불이 꺼진 뒤에 서류와 책임과 말싸움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건 완벽한 예방이 아니라 사고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방식입니다. 전기든 소방이든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이거예요. 그때 당신은 뭘 했냐? 평소에 어떻게 관리했냐? 그걸 증명할 수 있냐? 여기서 말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사후에는 말이 아니라 기록이 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계속 강조한 건 전기와 소방이 중요도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사고 후 책임이 붙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전기는 종종 인지하기 어려웠다. 정전 없이는 확인이 어렵다. 이런 현실적 한계가 방어 논리가 되기도 합니다. 소방은 반대로 작동 여부, 점검 여부가 결과로 선명하게 남기 때문에 같은 사고라도 왜 안 됐냐? 질문이 훨씬 빠르게 날아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어느 분야가 더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전기는 전기대로, 소방은 소방대로. 사후에 공격받는 지점이 다르다. 그걸 알고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오늘 영상에서 얻은 걸 내일 출근해서 혼자 적용하려고 하면 솔직히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은 바쁘면 기록을 빼먹고 민원 터지면 루틴이 깨지고 업체가 했어요 한마디 하면 넘어가고 정전 이야기 나오면 또 미루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 주제는 혼자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현장끼리 서로의 기준을 공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기실, 소방설비는 단지 구조도 다르고 관리 주체 성향도 다르고 입대의 분위기도 다르고 점검업체 수준도 천차만별이잖아요. 누군가는 정전 점검? 우리 단지는 민원 때문에 절대 낮에 못한다가 현실이고 누군가는 정전은 분기 1회로 고정해 놓으니 오히려 편하다가 현실입니다. 누군가는 소방업체가 매번 똑같은 말만 하고 간다가 현실이고 누군가는 업체 보고서 받으면 바로 체크리스트로 검증한다가 현실이에요. 결국 중요한 건 내 단지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단지에서 가능한 선은 어디까지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남길 거냐? 업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 기준이 잡히면 사고가 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워크 카페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홍보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 거기서 완성되거든요. 전기든 소방이든 사고가 터지면 현장은 늘 비슷한 질문 앞에서 멈춥니다. 이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내 책임이냐? 나는 뭘 남겨야 나중에 살아남냐? 업체가 이상 없음이라고 할 때 뭘 확인해야 진짜 안심이냐? 정전이든 소방이든 민원 폭탄을 피하면서 점검 루틴은 어떻게 굴리냐? 근데 이런 건 검색해서 정답 한 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구조도 다르고 입대의 성향도 다르고 업체 수준도 다르니까 현장끼리 서로의 방식이 모여야 답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워크를 정보 채널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현장 사람들끼리 서로를 지키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카페는요, 정리 잘한 장문이 글만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일 도움이 되는 건 오늘처럼 영상을 보고 난 뒤에 떠오르는 그 찝찝함 한 조각입니다. 나도 저 상황 겪어봤다. 우리 단지는 여기서 항상 삐끗한다. 이건 진짜 불안하다. 이건 이렇게 바꾸니까 좋아졌다. 이런 한마디가 올라오면 거기서부터는 댓글로 현장 경험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게 쌓이면 나중에 누가 사고를 당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영상 보면서 마음에 걸렸던 포인트가 있으면 카페에 딱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까지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부분이 찝찝하다 한 줄이면 충분해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겐 내일 현장을 바꾸는 힌트가 되고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는 사고 뒤에 버틸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시설워크 카페에서 이 이야기를 진짜 우리 얘기로 이어가 봅시다.